현재의 피프티 사태, 대한민국 역대급 최악의 아이돌 사례다 라고 말을 해도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을 만큼 정말 너무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통수돌의 이미지가 아니라 통수돌의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행동을 이 피프티 멤버들이 직접 했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비판과 관련 근거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소개를 한번 해드렸지만 피프티 멤버들의 이 소속 불발 이야기, 소속사 복귀 절대 안 한다. 제가 뭐 이따 후반부에 한 번 더 상세하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어찌됐건 결론은 났습니다. 소속사와의 합의 거부, 재무회계가 투명하지 않다. 자, 이 재무회계 투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홍준 대표님이 밝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멤버들에게 연락하고 만남을 요구하고 나아가서는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든 으쌰으쌰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땐 이 피프티 멤버들 4명을 제외한 온 국민이 다 아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전홍준 대표님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답답한 글들을 끊임없이 썼을까요? 자, 하지만 이제는 전홍준 대표님도 명백하게 선택의 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많은 시간을 줬음에도 전홍준 대표님을 대놓고 조롱하는 이 피프티 멤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일반 대중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느냐? 야, 이쯤 되면 엄청난 뒷배가 있는 게 아니냐, 1번. 자, 2번은 이쯤 되면 확실히 이중 계약이 아니냐. 누구는가 이 피프티 멤버들과 직접 접촉하여서 결국에는 이중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 3번, 소송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해외 독자 활동을 해 나가겠다 라는 생각으로 전홍준 대표님의 피프티 상표권 출원이 확정되기까지의 시간을 무시한 채 그냥 개별 활동을 해 나가겠다. 셋, 요 3가지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사실 이 3가지 전부 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냥 현실 가능성 자체가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프티 멤버들은 전혀 합의는커녕 대놓고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단 말이죠. 이쯤 되고 보니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야, 이쯤 되면 전홍준 대표가 뭔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게 아니냐.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멤버들이 저렇게까지 안 만나겠다, 거부한다, 소송 가겠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저도 공감이 돼요. 훌륭한 숙소에, 보컬 트레이닝에, 댄스 트레이닝에,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어 교육에, 이것이 중소기업의 지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것들을 제공해주고 데뷔할 때도 상여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여 1집이 실패했지만 결국에는 짜내고 짜내서 대박을 터뜨렸는데 이제와 돌아가지 않겠다. 계약 해지를 한다라는 조건이면 만나겠다. 누가 보면 전홍준 대표님이 무지막지한 잘못을 한 것처럼 기사가 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억지 소송으로 하나만 걸려라. 이런 입장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는 마치 우리 피프티 멤버가 돌아가지 않으면 압박당해서 망하는 건 어트랙트 소속사니까 숙이고 우리에게 들어와라. 이런 뉘앙스로까지 느껴진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싶다. 이 얘기에 저는 일정 부분 좀 공감이 됩니다. 지금 이 전홍준 대표님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그만큼 배려를 했다라는 건요, 정말 유례 없는 배려입니다. 이 유례 없는 배려를 피프티 멤버들은 축구로 따지면요, 공 놓고 그냥 풀슈팅을 차버린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지금 이 사태에 안 그래도 엔터테인먼트 업계 오죽했으면 저작권 협회에서조차 이 큐피드가 수개월간 벌어들인 저작권 음원료가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런데도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이 웨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세간의 이목이 어떻든 우리는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앞만 보고 가겠다. 지금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잖아요.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정산 문제, 회계 문제, 재무적인 문제, 스케줄적인 문제,
그 모든 것을 시시비비를 가려보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우리 놔달라. 야, 이거는 지금 너무 심각한 상태다.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진짜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어마무시한 상황 속에서 지금 정영준 대표님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최대의 로펌사인 바로 광장, 이 법무법인 광장이라는 곳은요, 예전부터 유명했습니다. 무엇으로 유명했냐? 사회적인 이슈,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는 논란거리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직접 자발적으로 나선 경우도 많고요. 당연히 승소율은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엄청난 변호인단을 전홍준 대표님이 이미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피프티 멤버들 끝까지 소속사를 적으로 돌린 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상태이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피프티 멤버들, 이중계약이 아니라면 이거는 뒷배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뒷배로 계속하여 거론되고 있는 집단이 바로 교보문고 되겠습니다. 애시당초 더기버스의 안성혜 대표의 미래를 보고 투자했다라고 하는 이 교보문고, 이제 와서 이 안성일과 더기버스와 피프티가 교보문고를 뒷배를 두고서 지금 이렇게 무리한 소송전까지 끌고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고요. 제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교보문고 아예 불매 활동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제가 꽤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실제로 피프티 멤버들과 교보문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정말 교보문고가 피프티의 뒷배가 맞는 걸까요?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굉장히 똑똑한 분이 작성하고 있는 피프티 멤버 사태의 정리 글들인데, 자,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교보는 대기업이고 푼돈을 얻기 위해 희생하기엔 너무나 덩치가 크다. 교보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 이 교보문고 입장에서는요, 100억을 이 더기버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더기버스에 투자한 100억 원이 결국 피프티 멤버들을 강탈해 오기 위한 템퍼링까지 내다봤느냐라고 하기에는 100억이라는 금액이 교보문고에게 있어서는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매출액이요, 약 20조입니다. 그 중에서 교보문고 혼자 달성시키는 매출액만 8,230억입니다. 그 중에서 100억. 과연 큰 돈일까요? 비교조차 안 되는 거죠? 이 교보문고가 교보생명보험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어마무시한 돈을 벌고 있고요. 직원 수만 1,165명이 넘습니다. 어마무시한 매출을 달성시키는 대기업이에요. 그런데 피프티 계약 분쟁이 터지면서 교보문고 측에 난감한 일이 벌어졌다. 교보문고는 소속사 어트랙트와 분쟁을 겪고 있는 더기버스에 10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29.8%를 확보했다. 본래 교보문고는 교보 핫트랙스 등 음반 유통을 행하면서 음원 시장과도 연관이 있었고, 사업의 다각화를 위하여 음원, IP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그 시작이 바로 더기버스였다. 그런데 이 어트랙트와의 계약 분쟁이 터지고 만 것이다. 분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피프티 및 더기버스의 이미지 악화는 피하기 힘들고 교보문고로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생겨났다. 결국 교보문고 역시 입장은 좀 지금 애매한 상태이지만 소송 진행 상태에 따라 더기버스 쪽의 원금 회수로 가닥이 잡힐 예정일 것 같고, 이거와 관련된 일 진행을 한 임원이 아마 책임을 지게 될 것 같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피프티 사태에 휘말린 교보문고 100억 회수 가능할까? 우선주 수십억 원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 것이고 연이자, 복리이자인 3.5%의 회수도 가능할지 모른다. 제가 이런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프티 멤버들이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쯤 되면 강심장이 아니라 정말 똥배짱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배짱을 자랑하고 있는 피프티 멤버가 뭔가 믿을 구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 뒷배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교보문고 입장에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더기버스에 투자한 100억 원이 일단 큰 돈이 아니고요. 나아가선 어떻습니까? 이미지에 굉장한 타격을 입는 이 상황 속에 굳이 100억 정도를 투자하여서 취득할 수 있는 수익을 보기에는 교보문고의 이미지 손해가 더 크다라는 거죠. 결국 100억 회수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물론 정말 말도 안 되게 시간이 흘러서 피프티 멤버 사태가 다 진압이 되고 더기버스도 어떠한 형태로든 결론이 났는데, 이 교보문고가 만약 금액을 회수하지 않고 오히려 더기버스와 함께 계속하여 롱런한다, 그러면 교보문고가 뒷배가 확실해지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런 선택을 할까요? 제가 교보문고라면 설사 뒷배였었다 하더라도 더기버스와 피프티의 손은 확실하게 놓을 것 같습니다. 100억을 투자하고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이 10배인 1000억 원이다 라고 할지라도 이 교보문고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요, 교보생명보험에 비할 바 절대 못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보문고가 굳이 더기버스의 손을 잡고 피프티 멤버의 뒷배였다? 판단하기 어렵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뒷배로 지적받고 있는 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워너뮤직 코리아죠. 그런데 이 워너뮤직 코리아가 최근 이상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신규 인원을 채용하네. 워너뮤직 코리아 산하 레이블에서 한국지사 레이블 매니저, 또 프로덕션과 매니저 디렉터 12년 경력의 사람을 구하고요. 또 엔터 사업부 현장 매니저까지 채용한다. 지금 이 새로운 글이 올라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번 피프티 사태가 진압이 되고 결국 소속사로 돌아가지 않은 피프티 멤버들을 데려와 뒷배로 작용한 워너뮤직 코리아가 뭔가 큰 일을 꾸미고 있었기에 새로운 인원들을 채용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앞서간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사실 이 워너뮤직 코리아가 사람을 뽑고 있는 건 팩트이긴 합니다. 팩트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글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냥 브레이브걸스도 이 워너뮤직 코리아가 인수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련된 인원 충원일 수 있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억지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교보생명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이 교보그룹에서 이 교보문고 측이 정말 피프티와 더기버스의 뒷배라서 이런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워너뮤직 코리아가 뒷배여서 이렇게 신규 인원을 채용하고 피프티 멤버가 넘어올 준비를 대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두 그룹 모두가 이 피프티 멤버 사태의 주요 배후인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요, 이쯤 되고 보면 아무리 피프티 멤버들에게 조력자가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일단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는 거의 유력한 상태죠. 그 이외에 또 다른 뒷배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필요가 있느냐? 피프티 멤버들 자체가 아무리 엄청난 뒷배, 엄청난 자신들의 새로운 조력자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이런 선택을 한다라는 건요, 제 채널 영상의 댓글만 봐도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을 가든 한국에서 활동을 하든 과연 이 피프티 멤버들 소속사를 등지고 이렇게 국민적인 최악의 여론을 형성한 채 소속사 대표님을 버리고 간다 한들 소송을 진행하여 결과가 나오는 수년 동안 아무리 자신들이 돈을 번다 한들 일단 첫 번째, 그런 활동이 가능할까요? 피프티 멤버들을 해외 활동을 시켜줄 수 있는 레이블 또는 에이전시 누가 맡게 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전홍준 대표님과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는 한 피프티 멤버로 활동하기도 어렵고요. 큐피드 노래를 갖다 쓰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가처분 인용 결과만 나온다 한들 과연 이들이 피프티 노래를 가지고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최악의 사태를 야기하고 있는 피프티 말도 안 되는 정홍준 대표님에 대한 조롱까지 있었는데요. 제가 그 내용도 지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던 이 피프티 멤버들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최악의 선택의 여파가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마 뉴스로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하나씩 좀 분석해서 내용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프티 멤버들 오늘 기사가 엄청나게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왜일까요? 아시다시피 오늘 16일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 날이었습니다. 이 법원에서는 오늘 안에 과연 어트랙트와 피프티 멤버들 간에 협의점이 있을지 각자에게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결과 이런 단독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참 참담합니다.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합의 거부 최종 결론이 나버린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요. 그룹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조정이 불발되었다. 취재 결과 피프티 멤버 측은 바로 오늘이죠. 법원에 어트랙트와 조정 의사가 없다.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참 황당합니다. 일단 다 읽고 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에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하였다. 멤버 세나의 모친, 아란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 대리인이 각각 참석하여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조정이 진행됐으나 양측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단 종결되었다. 다만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16일까지 당사자 사이에 추가로 협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프티 멤버들 측이 16일 바로 오늘 조정 의사가 없다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서 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전속계약 분쟁 관련 공판이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왜 참 어이가 없고 많은 대중들에게 지금 엄청난 지탄이 쏟아지고 있냐면 이 멤버들 측에서 먼저 우리는 조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냐. 뭐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때까지 계속하여 이 최악의 사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최악의 사태를 더 번지지 않게 끈을 잡고 있었던 건 저는 전홍준 대표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홍준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골든타임을 제시하고 조정회부에도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분명히 제가 예전에 취재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나머지 멤버들 여기 적혀있죠? 앞서 9일날 한번 모였을 때 멤버 세나의 모친, 아란의 모친이 이 법원에 출두했기 때문에 나머지 2명의 멤버, 뭐 시오라던가 뭐 이런 다른 멤버들 있잖아요. 2명의 멤버들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다. 분명히 이런 의사를 또 내비쳤거든요. 이날 협의 기간 중에. 그런데 뭐 결국에는 오늘 자신들이 먼저 우린 협의하지 않겠다. 와,
이거 정말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중소의 기적이라고 불렸었던 이 멤버들이 자신들이 직접 발로 걷어차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재판에 가나 조정이 불발되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말을 했단 말이죠. 이날 어트랙트 측에서 회사 측의 입장은 정산 등의 오해가 있다면 회사로 복귀해서 대화로 풀자는 것이다. 저희는 언제든 피프티 멤버들의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 복귀만 한다면 모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피프티를 예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물론 그 전제는 멤버들의 전체 복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참 그냥 거절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지금 야기시킨 이 피프티 멤버들. 근데 제가 요 기사를 좀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피프티라고 치잖아요? 디스패치에서 10분 전에 올라온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관이에요. 자, 한번 보여드리면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피프티 어트랙터의 합의 불발. 합의 불발은 알겠는데 이게 왜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합의가 불발됐다. 양측의 전속계약 분쟁은 계속된다. 피프티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르는 18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18일이 아니라 16일인데 날짜를 잘못 기입한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바로 오늘 의견서를 제출했죠. 합의 의사가 없음을 확실시했다. 근데 이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디스패치가 발췌해온 것 같아요. 채권자들과 상의를 한 결과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만남의 가능성도 있었다고 해요. 무엇이었을까요? 단서를 달았다.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합의를 위해선 만나지 않는다. 전속계약 폐지에 동의할 경우엔 만날 의사가 있다. 진짜 이게 다시 읽어드릴게요. 피프티 멤버들이 오늘 16일 날 마지막 조정 기일 날에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돌아갈 마음이 없다. 그런데 만남의 가능성, 조건이 있다. 합의를 위해서 만날 생각 없고 전속계약 해지해준다고 하면 만나겠다. 무슨 말입니까? 와, 지금 대중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전홍준 대표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애시당초 이 조정회부를 왜 열었고 이 조정회부가 열려서 왜 전홍준 대표님 측에서 이 멤버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복귀를 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만나고자 하는 건데 합의를 위해서 만나지 않고 우리가 말한 대로 전속계약 해지해주면 만나겠다. 아니, 전속계약 해지하는데 만나서 뭐 하나요? 전속계약 해지하는데 만나서도 전홍준 대표님이 자신들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달래줄 거라고 생각한 건가요? 와, 진짜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발표한 거예요. 자, 결론은 사실상 불성립에 이르렀습니다. 자, 양측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됐고요. 재판부는 대화를 권유했지만 이것마저도 피프티 측에서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재판부에서는요, 강제 조정을 하거나 재판을 진행합니다. 근데 강제 조정이나 재판 진행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강제 조정을 한다 할지라도 재판부에서 이거 가처분 인용하겠다. 또는 뭐 인용은 하되 이 부분은 이렇게 조율해라. 또는 인용은 못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소속사에서 양보해라.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강제 조정이 있겠지만 특히 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강제 조정보다는 인용이 나거나 거절이 나거나 바로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야, 진짜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홍준 대표님이 이때까지 그렇게 많은 골든타임과
많은 이야기와 많은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왜 전홍준 대표님이 최근 제가 전달해드렸다. 실패한다 누구나. 진정한 성패는 실패를 마주하는 자세에 달려있다. 자, 이런 글을 왜 갑자기 전홍준 대표님이 저렇게 글을 써 올렸는지 이제는 모두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흔한 말로 정말 이거는 인성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거절한 것도 아니고, 아니 뭐 합의는 생각 없고 그냥 전속계약 해지해주면 만날게. 완전 갑질이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게 드러난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피프티 멤버들을 수십 개를 올려왔는데 그래도 중립의 입장을 고수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립의 입장을 고수하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프티 멤버들을 아무리 불쌍하게 본다 하더라도 이들이 제시한 정산 문제, 나아가 이들이 제시한 건강, 스케줄 관련 문제, 전홍준 대표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고요. 나아가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도 투명하게 밝히겠다. 투명하게 밝혔는데 문제가 있으면 재차 소송을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떠한 노력과 시도 없이 피프티 멤버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소송에서도 조정기간에서도 돌아갈 마음 없다. 아, 해지해주면 만날게.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농락 수준이에요. 왜냐면 그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전속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만남을 갖자라고 말하는 소속사에게 아, 우리는 합의할 생각 없고 만약 전속계약 해지 우리가 말한 거 처리해주면 그때 만날게. 아니, 그러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나요? 이게 무슨 안전이별도 아니고 참 제가 영상을 다루면서도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 이제는 지금 어떤 말들까지 나오느냐 제가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커뮤니티를 보면요. 이제부터 엄청난 손해배상과 위약벌이 폭발할 거다. 전홍준 대표님은 이쯤 되면 그냥 포기해야 한다. 애들이 얼마나 몸서리 쳐질 만큼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 하는지가 눈에 보인다. 이제는 2기 멤버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자 손해배상금, 위약벌, 엄청난 이야기, 엄청난 쓰나미의 소송을 피프티 멤버들이 다 감당해야 될 것이다. 진짜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사례라는 이야기가요.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처분이 인용될지라도 손승현 씨의 사례처럼 과연 복귀가 가능하겠냐?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손승현 씨 같은 경우는 그 소속사와의 그런 소송에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큰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간의 이목이 엄청나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 최악의 선택을 한 피프티이기 때문에 저렇게 가처분 인용받고 해외에서 활동을 하건 국내에서 활동을 하건 최악의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많은 대중들은요, 오죽했으면 왜 전홍준 대표님이 전속계약 해지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그냥 차라리 지금 해지해주고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도 쏟아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용될 수가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고 덜컥 해지를 해줬다가 손해배상 청구, 위약벌 이거 뒷감당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덜컥 해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전속계약의 효력이 남아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끌어나가겠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피프티 멤버들 이 분쟁 중에 큐피드의 새 버전이 발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니까 전속계약 분쟁 중 사브리나 카펜더와 콜라보 신곡 발매가 된다. 자, 바로 16일 날 공식 SNS를 통해 18일 이틀 뒤에 사브리나 카펜더가 함께하는 큐피드가 발매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프티와 협업을 하게 된 사브리나 카펜터는요, 미국 디즈니 TV 시트콤 이곳에서 이름을 알리면서 그룹 트와이스의
캔디팝을 함께 커버할 정도로 K-팝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수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큐피드 버전을 발매 예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피프티 공식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새로운 앨범이 발매를 확정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브리나 카펜터는 사실 레드벨벳하고도 콜라보를 하고 싶다. K-팝 가수들과 콜라보를 굉장히 원했었던 해외 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지금 피프티의 큐피드와 콜라보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빌보드 차트에서도요, 순위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이 큐피드 말을 잘못했네요. 피프티 멤버들의 이 큐피드 노래는요, 여전히 빌보드 차트에 순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뭐 최상위는 아니지만 여전히 차트인하면서 엄청난 기염을 토하고 있어요. 해외에서의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새로운 앨범도 발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피프티 멤버들의 이 모든 저작권 등 전홍준 대표님의 어트랙트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멤버들 만약 저렇게까지 협의를 발로 걷어찬 마당에 소송 안 할까요? 이 저작권에 대한 소송, 피프티 멤버에 대한 상표권 소송 엄청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어트랙트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가능성도 낮은 마당에 그 소송 기간이 못해도 3, 4년 걸린단 말이죠. 그럼 오히려 이득입니다. 3, 4년 동안 어트랙트 측에서는요, 큐피드 노래 한 곡으로 다양한 콜라보, 이거 멤버들이 새로 녹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해외 가수가 기존 큐피드 노래에 더빙만 입히면 됩니다. 이런 콜라보, 이 가수만 할까요? 다른 가수들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래 한 곡으로 얼마나 많은 무대를 해 나갔습니까? 물론 무대를 서진 못하겠지만 이런 콜라보 앨범은 충분히 발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트랙트 측에 그 저작권과 모든 권한이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설사 패소할지라도 피프티 멤버가 그것을 승소하기에는 수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그토록 대중들이 열망했던 2기 멤버를 창설해서 저 큐피드 노래와 새로운 신곡을 피프티 영문권에 대한 모든 상표권 출원을 이미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해외 활동을 바로 가는 거죠. 지금 이런 반응들이요, 엄청나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2기 멤버가 본격적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다, 준비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멤버들, 원년 멤버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끝장이 났어요. 가처분이 인용이 되건 손해배상 위약금 위약발 청구가 되건 뭐건 이미 끝장이 난 상황 속에 새로운 멤버들의 데뷔가 결정적으로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